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자, 베트남 자국 백신 연구 결과에 대해서 명확히 해달라는 어떤 제안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전에 HLB 관련 국내 기사를 보면, 제가 어제 저녁에 좀 말씀드릴 때 그 베트남 현지 관련해서 그 뭐 VN 익스프레스라든지 여러 기사에서 베트남 자문위원회가 긴급 열려가지고 이 보건당국에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몰루피라비르, 베트남에서는 이제 스텔라팜인가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해요. 그 시제품 형태로 작년 이 8월 달부터 몰루피라비르 관련되는 부분들의 임상도 참여를 한 상태에서 베트남 자국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이 몰루피라비르를 함유하는 이제 베트남 그 의약품 3종에 대해서 조건부 유통 허가를 제안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몰루피라빌의 원료 품질 검사, 의약품 품질 지속적인 검토, 이 안전성 평가 만료기간 명시 이런 조건으로 유통 등록을 고려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이제 뭐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긴급으로 자문회가 열려서 이런 어떤 결정을 하는데,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좀 안 되느냐,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시행령 시큘러 11호에 따라서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이게 이제 롤링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추가 이제 서류를 넣을 때도 다시 이제 승인 신청서를 내고 이런 과정을 계속 이제 8월 달부터 반복하면서 무한 반복을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서류 제출 후에 20일까지인데 이것도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결정이 뭐 좀 더 멀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뭐 반복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날짜만 만약에 친다고 하면 1월 한 10일 왔다 갔다 하는 점이니까,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에 어떤 결정적인 어떤 부분에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윤리위원회 관련해서 이 나왔을 때는 만장일치로 보호효능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고, 추가로 이제 CRO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20일까지 제출하고 29일날 12월 29일날 나왔던 해서 추가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추가 보고서에 보호 효율이 기간별로, 그래서 뭐 6개월 정도의 보호 효능이 51.6이고요. 사망이라든지 중증 진행 관련되는 보호 효능이 각각 92%, 100%, 그리고 부작용 관련되는 특별하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윤리원의 어떤 이제 의견들이 보건당국으로 전달되어서 조만간 열린다. 이 조만간이라는 게 참 막연하긴 막연한데, 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어떤 이벤트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좀 이제 기억하시고요. 자, 이틀 동안 이제 시장이 빠져서 오늘도 이제 미증시는 좀 빠졌습니다만, 국내증시가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닥도 반등이 이틀 급락에 따라서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들, HLB 주들은 어제 조금 이제 내려갔던 부분들을 오늘 강한 반등은 아닙니다만 이 HLB는 한 1.45% 흐름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장 출발하고는 계속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20일 이내 결정이다, 뭐 이런 어떤 내용도 특별한 뭐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로 기사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10시에 나왔던 부분들도 HLB는 재무적인 어떤 안정성이 조금 이제 부족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노터스라든지 그 다음에 FA 관련되는 부분, 이런 인수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HLB 재무적인 어떤 건전성에 상당히 뭐 도움된다. 왜냐면 알짜 회사들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어서 이 적자 관련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기대감이 분명히 좀 있는 상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그럼 베트남 현지 이제 기사 몇 곡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이거는 뭐 어제도 나왔던 부분인데 다른 어떤 미디어에서 나왔던 걸 보면, 이 치료제 3종 관련해서 유통 등록증 발급 승인 관련되는 부분, 이 보건부가 이제 1월 5일 오후에 이제 하노이에서 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요게 뭐 긴급하게 언제든지 뭐 회의는 열 수 있다.
예, 그래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회의는 딱 그 뭐 주말에도 열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계속 뭐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 그래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요 기사가 이제 오늘 오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자, 대표단이 국가에서 백신 연구의 결과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사실 이제 작년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보면 예, 응웬 이제 반후이 예, 요 타이빈이라고 이제 베트남 북부 쪽에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15대 의원인데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국회가 열렸으면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보건부라든 정부 당국에서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 또 결론이 안 나오니까 국회의원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국내 백신이 장기적인 건강 안보를 보장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국내 백신의 연구 결과를 명확히 하자. 왜냐하면 이 정부의 어떤 공개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7일 제 오전에 국회에서 사회경제적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 통화,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이제 이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들이 백신 확보라든지 개발에 들어가는 어떤 중요한 어떤 상황이니까 이 타이빈의 응웬 후이 이 국회의원이 국내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이 승인 및 예방 접종에 대한 조건이 언제 적극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지난 어떤 3년 동안에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기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지원해서 이 부분을 풀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신 어떤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예측할 수 없고 복잡하다. 그래서 이 타이빈의 이 국회의원이 국가의 백신 연구라든지 왜냐하면 그 베트남이 작년 1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보건부 장관이 이제 그 승인을 긴급 승인을 최초로 해주면서 보건부가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백신 개발을 굉장히 독려한 차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백신 연구 및 생산이 국가의 책임이다. 장기적인 건강 안보를 위한 중요한 임무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요구를 백신 연구 결과를 명확히 할 필요 있다. 왜냐하면 나노젠의 어떤 이제 결과들이 상당히 뭐 이제 문제 없는 정도로 됐는데 그 뒤에 이렇게 절차가 다른 어떤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비해서 계속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좀 되는 거죠. 뭐 이제 뭐 빨리 이제 결과가 원하던 결과 나왔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계속 뭔가 빠른 어떤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1월 4일 오후에 또 토론에서도 옹우티엔 양 여기 뭐 이분도 뭐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여기도 올해 이제 총 필요한 부스트샷에 1억 7,500만 도주가 필요하다. 근데 기존 어떤 백신 메이저들이 이 부분에서 자국의 어떤 백신들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보낸다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자국 백신의 어떤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베트남에서는 자국 백신에 관련된 허가를 아직까지 지금 빠르게 진척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지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이제 판미진 총리가 백신 및 치료 생산을 촉진하는 것이 국내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베트남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이제 뭐 이제 회사는 이제 낼 거 다 냈죠. 그 임상도 투여도 다 끝났고 조금 있으면 진짜 3월 되면 최종 모니터링이 나오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니라 이제 정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인데 몇 달 안 남았는데 뭐 빨리 좀 해줘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베트남 백신 수급에서 또 계획을 세우고 회사도 이제 이런 부분을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이슈들을 계속 보여줬으니까요.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드리면 자, 어제 거제 이틀 급락하고 난 다음에 그 HLB는 어제 좀 빠졌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중요한 라인에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양봉이 나왔던 이 부분들을 유지하면서 사실 오늘 좀 양봉을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그 양봉은 이제 다음 주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단기 추세가 변하는 이 파라볼릭사의 변화와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단 이 밴드 태깅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이제 상승세를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게 다음 주 중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모습은 일단 만들어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 오늘 좀 들어왔고, 기관 매도, 개인들 매도, 그 다음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공매도 어떤 매매 비중이 15.13%좀 늘었는데, 거래량은 좀 뭐 작기 때문에 공매도 양은 좀 늘었습니다만, 자, 이 부분들을 다음 주 양봉으로 감아 올릴 수 있는 패턴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흐름들도 이제 일정상으로도 다음 주에는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 어떤 일정이다.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 양봉의 시가를 안 깨고 일단은 옆으로 이제 플랫형으로 예,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 이제 원하는 어떤 뭐 결과들이 베트남에서 소식이 나오기를 또 한번 희망해 보면서 다음 주 좋은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